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그 수치를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된 경우죠. 이게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이거 0점 찾기인가? 라고 했는데 0점 찾기는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0점 찾기로 풀 수 있는 그 문제 유형 이야기 해줬죠? 모든 지역에 이렇게 비율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의 비율이 나올 때는 0점 찾기가 편하지만 이렇게 전체의 비율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0점 찾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애기들에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바로 사회문화. 표분석이 요구하는 바 말이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무엇? 수치가 의미하는 바. 즉, 평가원은 애기들에게 내가 준 자료를 너 잘 보고 있니? 이 수치 혹은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니? 자, 답을 골라봐. 이거거든요. 그럼 이런 수치는 비율일 수도 있고 절대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증가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 절대치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때 선생님이 킬러 마스터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모의 절대치 비교. 이게 기본이라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의 인구 이게 바로 분모값이 되잖아. 그 절대치를 비교하는 바. 그리고 또 분모의 절대치에다가 분자 비율을 곱하죠. 원래는 분자 비율 곱할 때 밑에 100이 있어야 됩니다. 100분의 분자 비율 이렇게 하면 분자의 절대치가 나온다. 예를 들어 A지역의 인구. 그런데 A지역에서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 이렇게 분자의 비율을 곱하면 A지역의 수급자 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 선생님과 함께 킬러 마스터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항상 이것만 집중해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그러니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든 결국은 비율, 절대치, 증가율 잘 따져줘서 그 수치값,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나 어떤 사회보장제도인지 구분해야죠. 가부터 봅니다.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순간 가는 사회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애기, 이 사회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입니다. 킬러마스터 제일 마지막에 난 애기들이 진짜 만점 맞으려면 이 사회보험 5종류 있는데 산재보험 빼고 나머지 4개는 외우고 가자 막 이러면서 우리 달달달달 막 외우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이해는 당연히 먼저 기본으로 깔려야죠. 근데 디테일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시험장에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 확인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하면 공공부조가 되겠죠? 오케이. 가는 사회보험, 그리고 나는 공공부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 조건들 보고 하나씩 따져주는 거죠.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각국은 A부터 D 지역, 4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B와 C 지역의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2배, C 지역 인구는 D 지역 인구의 1.5배이다 라고 할 때 선생님의 팁, 가장 작은 값을 먼저 미지수의 기준값으로 잡아준다. A, 이렇게 말이지. 왜냐하면 나누기 하는 것보다 곱하기 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를 A라고 놓고 보면 지금 C 지역의 인구는 D 지역의 인구의 1.5배니까 C 지역이 1.5A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B와 C 지역의 인구는 A 지역의 2배다라고 하면 얘네 둘은 같은 거네. 1.5A. A는 여기 절반이겠다. 왜냐면 A 지역의 2배가 1.5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1.5A인데 이럴 때 이제 선생님 또 이야기합니다.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 1.5. 어차피 쭉 똑같은 거 곱해줘서 움직이면 되잖아.
그럼 여기선 2를 곱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더 큰 값을 곱해주는 게 좋을까? 선생님은 더 큰 값을 곱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왜? 항상 정수비로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그러면 딱 보면 짝수를 곱해준다고 하면 4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여기다 4 곱하면 이렇게 2 되고 2에다가 1.5 곱하면 여기는 3a가 되겠죠? 얘가 3a일 때 여기도 똑같이 4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6a, C지역도 6a, D지역 4 곱하니까 4a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전체는 어떻게 되지? A, B, C, D 이 4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0, 19a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은 실제로 A를 빼고 움직입니다. 귀찮잖아. 어차피 대소 비교하면 끝인 건데, 그지 않아? 자, 이제 보기에서 답 골라봅니다. 기억. 각국 전체 국민의 5%가 가 제도의 수급자이다. 자, 여기가 10%,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6%. 근데 전체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선생님, 이 전체값 구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전체값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 다 곱해가지고 사회보험, 즉 가제도의 수급자 수 구하고 전체분의 개 해주면 되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생님의 또 문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선생님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푼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 자, 생각해봅니다. 우선 평균은 무엇이지? 그치. 얘가 만약에 5이고 얘가 만약에 10이라면 평균은 네, 요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여기와 여기가 수치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딱 중간일 것이고 얘가 더 크다라면 비율 전체 비율에 의해서 이쪽에 더 가깝겠죠. 근데 어디 한번 쭉 보자. 여기. 얘네 둘의 수치가 똑같아. 그러면 얘네 둘의 평균은 딱 5로 된다? 근데 나머지가 다 5보다 커. 그러면 얘네 둘의 평균이 5인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5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 5%보다 큽니다. 끝. 실제로 이걸 계산을 쭉 다 해보면 6%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걸 평가원이 요구하고 이런 걸 사회문화 문제에서 요구하다고 보지 않거든. 이유는 이 아이가 대소구분할 수 있나? 이 아이가 이거보다 크다 적다를 확인할 수 있나? 이걸 묻는 바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애기들 기준에서는 B, C 지역의 평균이 5인데 얘네들이랑 합쳐면 당연히 여기에 비율이 5일 때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네. 얘 안 되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X 쳐주는 것. 이렇게 해서 기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순간 답은 둘 중에 하나야. 정답률이 50%로 확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리을만 보면 됩니다. 우선 리을부터 먼저 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철저하게 애기들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라고 하는 방법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리을을 보면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 나가 되겠죠? 이 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체 수급자 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경우는 사회보험입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주나요?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실제로는 빠르게 수급자 수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요거 분자의 수치는 분모의 전체 값에 분자 비율 곱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사회보험입니다. 우리 A 그냥 다 빼고 움직이자. 대소비교니까 다 똑같이 A 있으면 똑같으니까 3에다가 10 곱하면 30입니다. 6에다가 4 곱하면 24, 6에다가 6 곱하면 36, 4에다가 6 곱하면 24입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의 즉 가저 전체 수급자 수 30 더하기 24 더하기 36 더하기 24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48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114가 되겠네. 그 다음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나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3에다가 30 곱하면 90, 6에다가 40 곱하면 240, 6에다가 20 곱하면 120, 4에다 30 곱하면 120입니다. 90 더하기 240 더하기 120 더하기 120, 얘가 240이고 480에 90 더하면 570 되겠죠? 이거 6배 안 된다.
왜냐면 6배라면 6을 딱 곱하는 순간 이미 이건 600이 넘어가야 되는데 해당될 수 없겠죠? 5배인가? 114에 곱하기 5하면 그렇네. 570. 얘 5배입니다. 따라서 6배가 아니라 5배예요. 니을이 답이 아닌 순간 답은 이미 3번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장에선 이것도 절대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 아닌 거. 그 다음 나머지 것 중에 고르는 거. 물론 여유가 다 있어서 전부 다 체크해주면 좋죠. 이제 선생님과 전부 다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니을 확인해 봅니다.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이 되겠죠. 가. A 지역의 수급자 수는 D 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 A 지역이 30, D 지역이 24. 맞네요. 띵동 맞는 말입니다. 니은 띵동. 자, 이제 디귿입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B 지역의 수급자 수는 C의 지역 그리고 D 지역의 수급자 수의 합과 같다. B 지역 찾아갑니다. 240. 그리고 나머지 C와 D의 합 240. 둘이 같네. 띵동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선생님이 또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 애기들 평가원은 딱 이것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 수치. 너 파악했어? 이거 말이지. 절대치인지 비율인지 증가율인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자의 절대치를 비교할 땐 여기 분모값에 분자 비율 곱해서 분자 절대치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분모값에 해당하는 A 지역의 인구 그리고 그 A에서 뭐 사회보험이든 아니면은 공공부조이든 이 수급자 비율을 곱해 이 수급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죠. 이해하셨나요? 어떤 문제든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큰 본질적인 질문의 틀에서 때로는 0점 찾기로, 때로는 비율 전체 비율로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만 결국 물어보는 건 얘를 벗어나지 않아요. 즉 수치가 의미하는 바 분모, 분자의 그 수치 비교 이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모든 문제풀이 끝났습니다.